여러분 안녕하세요. 쇼카 스트리밍의 헥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딥러닝박입니다. 그동안 이제 어쨌든 간에 쿠페를 고집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한참 됐죠 벌써? 임신도 했죠. 그렇죠. 한참 됐죠. 잘 살고 있지? 그렇죠. 잘.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카라이프의 일대 변혁이 왔습니다. 역시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은 가는 차가 있죠. 바로 벤츠. 너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약간 20대의 풋풋한 30대의 어떤 그런 나른 어떤 액티브함이 있었는데 이걸 사는 순간 뭐야 이 회사 부장 같은 놈은. 어느 순간 달리는 차 필요 없다. 아 그러면 이클 깡통을 사면 되지. 이클 깡통은 느려. 아니 벤츠를 사면서 어쨌든 AMG를 샀습니다. 근데 AMG를 샀는데 AMG 이클의 끝판왕은 263인데 근데 왜 253을 사갖고 와서 제 차 전기 들어갔어요 이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63이 국내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 그래? 이 신형 모델부터는 263이 국내에 안 들어와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 차 출고한 지 얼마 됐지? 이게 12월에 출고를 했으니까 지금 벌써 5개월 됐네. 5개월이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귀찮아서 잘 안 찍게 되네요. 벤츠 처음 산 거지? 제 인생 첫 벤츠입니다. 와, 첫 벤츠가 이거 얼마야? 너도 말하면 안 돼? 몰라요, 나도. 아니, 왜 차들을 사고 가격을 말하면 안 돼? 아, 뒷골 땡기네. 저 같으면 차라리 어차피 늙어 보일 것 같으면 그냥 에스크를 살 것 같은데. S클은 또 이거보다 3천만 원이 비쌉니다. 어, 그래? 그럼 그냥 1억 천이네. 하차할입니다. 결국에는 벤츠로 오셨어요.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안락하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같이 타야 된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이거죠. 제가 나한테는 차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차부심이 있다니까. 만족해요. 그러니까요. 크기가 작아. 여기 또 하차하리 차가 있죠. 차는 근데 이 차는 여기 뭐 지방령이냐? 맨날 여기 서 있어. 어쨌든 요거를 지금 5개월 동안 탄 이 차의 차주, 기계의 노예, 딥러닝 박이 과연 후회를 할지 아니면 만족할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en you're alone or when you feel great, 오 내비봐. 애플 카플레이입니다. 아니 왜 벤츠식이나 돼갖고 애플 카플레이를. 이게 AR 내비가 있게 있는데요. 아, 그리고 제일 큰 변화가 이 클래스가 이전 버전은 이게 터치가 안 됐어요. 이번부터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AR 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AR 내비가 나와요. 오 근데 별반 그렇게 쓸 일이 잘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일단 내비가 좀 정확해야. 이전 버전 이 클래스부터도 내비가 쓸만해졌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얘로 오면서 조금 더 쓸만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가속 카메라 안내해주니? 해줘요. 아, 여기로 바로 내려가요, 그냥? 여기로 들어가라니. 얘는 여기서 아 길이 없어 여기. 길이 없어. 순정 내비냐 길이 없어. 일로 가면 돼. 이게 길이 없네요. 뺏겼다. 많이 익숙한 뭐 사과 같은 모양이 나오네요 지금. 이래서 T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앰비언트. 근데 이게 지금 자꾸 보니까 앰비언트에서 조금 물린다. 저는 되게 지금도 좋은데. 이게 평상시에 인지를 못하고 다녀요, 사실. 근데 어느 날에 밤에 탔을 때 촥 들어오면 굉장히 이쁘다. 얘가 은근히 차부심이 있대.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탁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나이 먹은 중년이 지금 벤츠를 타면 느낌이 이래. 이제 그 옷도 승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 차는 그러면 뭐 유지비가 어떻게 돼? 이 차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1년에 100만 원이고요. 자동차세가 한 80만 원 정도 나와요. 기름을 요즘에는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옛날처럼 밤에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이제 20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대충 한 총을 하면 30에서 40만 원 사이? 내가 볼 때 최대한 미니멀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주행거리도 많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한 달에 1000km를 간신히 타니까 이거 풀탱크 넣으면 딱 500 타거든요. 500이나 탄다고 이게? 아까 보니까 기름통이 66리터던데. 왜냐면 연비가 대충 8km 정도 나오니까. 야 그러면은 3, 40이면 너 지금 네 차 유지비 얼마 나와? 제 차가 기름값이 32만 원. 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120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그러면은 조금만 버텨면 이거 몰고 다니겠네 차값 빼면. 잠깐만 빼면은 뭐 하차리가 이걸 몰면 기름값이 32만 원이 아닌 게 되죠. 50만 원이 넘어가겠죠. 훨씬 넘어가죠. 까마라 탈 때 한 달에 출퇴근만 하는데도 한 60 냈던 것 같아요. 퇴근만 하진 않았어.
스티커를 모텔로 가냐? 주택 딱지가 모텔에서 나. 이게 그러면은 반자율도 좀 다 들어가고 완전 벤츠 중에서 거의 풀옵션 들어갔겠네. 그렇죠. 여기 반자율 버튼이 있어서 요걸 딱 눌러주면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보다 믿질 않아요. 왜냐면 얘가 차선 중앙 유지는 그래도 나름 준수하게 하는데 코너나 뭐 급박한 순간 얘는 멍을 때려요. 지그재그로 간다 그러나 차선 양쪽을 물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율주행 버튼은 이제 요거 리스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선택이 돼서 자율주행이 시작됩니다. 핸들에 보니까 막 디스플레이도 있어. 핸들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여기 새로 달린 건데요. 배기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수동 기어로 바꿨다가 다시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 눌러주면 다양하게 이렇게 기능이 바뀌고요. 요걸 이렇게 해주면 스포츠 모드,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진짜 있어 보인다. 저거 싸제로라도 하고 싶다. 이건 사제로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때려 차를? 아니 모기가 있어가지고. 핸들의 디스플레이는 페이스 리프트된 E클래스 중에서도 253에만 들어가요. 아 그래요? 와 멋있다. 벌써 얼굴에 보이잖아 차부심이. 어깨가 막 엄청 올라가요. 근데 사실 이거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안 쓰는 상관없잖아요. 네. 안 써도 있어서 안 쓰는 거하고. 이게 벤츠 부심이야. 이게 봤지? 이게 벤츠 부심.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 김희찬 씨가. 뚜껑이 니들이 없어서 못 여는 거지. 지금 이제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데 배기 한번 궁금하다 진짜. 배기가 이게 크질 않아요. 지금은 배기를 킨 건가요? 네, 배기 지금 켜놨어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고요. 엑사 달았냐? 어디서 딴 차가 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소리가 멀냐? 이 차가 아니라 딴 차에서 나는 것 같아. 너 왜 위협 운전해? 제가 나보다 운전 험하게 해. 그러면 창문 한번 살짝 내려봐도 돼요? 내 생각에는 얘는 창문을 닫아야 잘 들릴 것 같아. 좀 나네. 이 정도? 이게 맥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AMG 있잖아요. 이 소리는 안 나요. 저도 처음에 안 날 걸 알고 샀고 점점 하다 보니까 배기만 아쉽다. 그게 결론이에요. 넌 모든 차에 배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봤다가 이제 애기가 생겨서 배기 못 할 것 같아요. 얘도 이제 키고 다니는 것도 혼자 이러고 다닐 때 가끔씩 팝콘 소리 들으려고 키는 거지. 애기가 큰 애기니까 3-4살이 아니라 이제 신생아인데 바바바박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가 느끼는 이 차의 배기는 애기 배기야, 애기 배기. 이거 애기 배기예요. 어른 배기도 있고 삼촌 배기도 있는데 이 차는 애기 배기에 가까운 것 같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는데 아직도 못 잡았네. 못 잡았어. 진짜. 이거 무서워요. 마이크로 찔러볼까? 이 53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제 기준에서 막힘없이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승차감이 가장 크게 좌우를 했죠. 이게 지금 4개가 다 에어지. 네, 지금 다 에어였었어요. 이게 스포츠, 이게 컴포트 모드로 이게 이제 가장 편한 모드예요. 근데도 좀 딱딱하네. 이게 일반 S클래스, S500 에어바디 컨트롤 들어간 애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하드한 편인데 263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263보다는 소프트해요. 그러면 승차감이나 이런 거 뭐 출력 같은 거 따졌을 때 이 450이랑 이거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에? 그것뿐이 안 나? 1억 500이에요. 그럼 이거 사면 되잖아. 그렇죠. 253하고 사실 가격 차이가 뭐 500에서 1000 정도 저한테는 되게 크지만 이 차량을 사는 사람들한테도 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배기 시스템 안 들어가 있지, 에어라이드 컨트롤 안 들어가 있지, 문 열고 닫을 때 소프트 클로징, 고스트 클로징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면 그 2450도 1억 가까이 되는데 소프트 클래스가 없어. 그리고 253 이전 버전은 소프트 클로징이 없었어요. 이 253이 진짜 좀 해자 같은 느낌이 드네. 2450에 비하면. 조금만 더 보태면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나는 저게 제일 멋있어. 그러면 핸들이 이게 아니에요. 2450. D컷이면 뭔가 좀 여기는 알칸타라 재질이에요. 이게 이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핸들 열선이 없어요. 여기가 스웨이드 재질이라 넣을 수 없었다 하는데 그게 말인지 된장인지. 알칸테라에 못 들어가면은 엉때도 못 들어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냥 안 넣어준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그 2450에 메리트가 없는 엔진은 같을 거 아니야, 6기통. 엔진은 같은데 전기 모터가 안 들어가 있죠. 전기 모터. 전기 모터가 가장 크게 좌우를 했어요, 사실. 주변에 이렇게 전기 부신 분들. 이게 왜냐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극찬을 해요. 처음에는 겪어보지 않았을 땐 몰랐어요. 전기차 타면 터보렉 이런 거 없이 쭉 나가잖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거 되게 발음 어렵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달린 차량들은 터보력을 느끼기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면은 아무래도 연비라든지 그렇죠. 구동계에 이제 관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48V가 들어간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제 전장률을 특히 이제 구동 쪽에서 많이 구동을 뺏어가는 출력을 뺏어가는 에어컨이라든지 알터네이터, 제너레이터 뭐 요런 쪽 부분들을 이제 전동화시켜서 그 48V 모터를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비에서는 많이들 이제 뭐 아주 메리트가 없어요. 연비적으로. 대신 부드럽다. 소프트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터보가 하나 달려 있고요. 전기 터빈이 하나 별도로 더 달려 있어요. 구동 측에 크랭크를 돌려주는 전기 모터가 또 달려 있대요. 20마력대의 그 모터가 하나 새로 달려 있대요. 48V는 뭔가 구동에 관여하기는 솔직히 좀 미약하거든. 그래서 그 미약한 게 시동 걸 때, 그리고 초반 터보 렉 잡는데 치고 딱 빠지는 거예요. 특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말하지 않으면 시동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리고 시동이 꺼지고 켜질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그럼 너가 말한 대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는데 연비가 그럼 좋아? 이게 사실 되게 맹점인데, 특히 벤츠에 사용하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비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48V가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진 않지. 그렇죠. 어쨌든 연비적인 거 빼고는 감성적으로 많이 괜찮다. 그럼요. 특히 스탑앤고. 특히 스탑앤고에서 가장 크게 느껴요.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스탑앤고뿐이 없네. 앰비언트가 막 쨍하거나 그건 없어. 그런 거 없어? 얘도 그러면은 S클래스처럼 세차 모드 이런 거 있냐? 세차 모드? 세차 모드 딱 누르면은 창문 닫고 다 알아서 해주던데. 아, 그래요? 에어소스 잠그고 움직이지 않게. 요거 있냐 혹시? 선루프 없어 이거? 아, 그런 게 어딨어요, 형. 약간 급 차이가 나긴 나네. 많이 나죠, 많이. 뭐 어차피 엔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한다 그러면 AMG는 정통적으로 8기통이죠. 8기통 엔진 룸을 열면 거기 이제 사인이 나오죠. 엔진 조립한 사람. 6기통은 사인이 없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 같아. 그럼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몇 명의 손을 거쳤는지 모르는 AMG 엔진이에요. 괜찮아. 여기 우리 하차리 거는 헝가리에서 네, 제 거는 수수입 차예요. 수수입 차. 아, 수입에서 수입을 한 네, 거야? 수입에서 수입으로. 독일에서 헝가리 거 수입해갖고 맞습니다. 일종의 반제품이지. 일단은 코너링을 한번 이 정도로는 요 볼스터를 조여주진 않네요. 그 볼스터를 낮춰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전혀 안 높네. 그렇죠. 몇 프로 미끄러지는 느낌만, 그러니까 타이어 쪽에서 받는 하중만 느껴지고, 근데 브레이킹이 약간 쏠려. 에어서스라 쏠려요. 에어소스가 조금 늦네. 에어가 안 찼나 봐. 그럼요. 포피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브레이크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쓰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담력을 뒤쪽으로 몰아넣는 느낌?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부드럽게 그러는데 브레이크가 깨끗 그러면서 그렇죠. 팍팍 쓴다고 누가 좋아하겠냐. 근데 우리는 빡빡 썼으면 좋겠지. 근데 이제 결정적일 때는 서주더라고. 담력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짤막하게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 승차감을 보기 위해서 뒤에 좀 앉았고 뒷자리에 앉아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높냐? 사륜이요. 다른 치고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대신 안락함을 주잖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유지비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연비. 연비. 이 차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 거봐! 안 된다니까! 마일드 하브라? 그러면 과연 이 차가 어느 정도 연비를 보여줄지 자, 리셋 한번 하고 아주 최상의 조건이지. 네, 고속도로에다가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은 거리는 25km가 남았고요. 이 차가 생각보다 크네. 왜 그러냐면은 뒷자리도 무릎 공간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 근데 대신 얘도 올라왔지만 의자도 올랐어. 의자도. 얘네가 지금 내 눈 아래에 깔려 있어 지금. 뒷자리가 좀 높은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지금 435마력에 4.5초. 제로백. 그 다음에 뭐 압축비 이런 거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할 거고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이 차는 여기 지금 기아비가 나와 있는데 9단 미션에 6단부터 항속이야. 연비 모드죠. 6단부터 항속을 넣은 이 차의 연비가. 연비가 좋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연비를 체크하는 도중에 자율주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로 유지도 물론 들어가 있고 차간 거리도 들어가 있고요. 자율주행 모드를 한번 볼게요. 지금 90km로 맞춰놨고요. 자율주행 중입니다. 여기 딱 보면 중앙을 유지를 잘 하고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불안해요. 지금은 BMW 자율주행이 훨씬 낫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차간 거리 조절하는 것도 브레이크를 얘는 조금 세게 밟아요. 가까이서. 얘는 앞에 가서 좀 빡 서는 느낌? 지금 아직까지 핸들 한 번도 안 잡고. 아니야, 중간에 3번 잡았어요. 세 번이나 잡았어? 빨간불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들어와. 안 잡으면 이제 이러고 좀 더 가다가 이러고 소리가 나고 꺼져요. 자율주행. 꺼진 거야? 네. 되게 짧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형 MBUX가 들어가서 NTG6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빨라진 게 확실히 좀 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들어가 있어도 이걸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게 편하긴 해. 네, 이게 편한데 그래도 가끔씩 여기 하기 귀찮은 날에 이렇게 딱 빨리 누르고 싶을 때 터치가 안 되면 되게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승차감을 제가 보니까 이게 가장 소프트한 거라고? 네, 이게 가장 소프트한 모델, 지금 모드예요. 생각보다 이게 아주 편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들의 편견이라 그래야 되나? 벤츠의 에어 서스펜션은 엄청나게 편안할 것이다. 그건 S클래스만 그래요. 근데 이제 S63, E63을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쓴 걸 비교를 해보면은 승차감도 내가 봤을 때는 S63이 좀 더 소프트해. 263 구형 모델을 어떻게 하다가 시승할 기회가 시승을 했었는데 컴포트 모드라 그래서 타는데도 못할 정도로 딱딱했어요. 제 기준에는. 자, 램프에서 돌아갈 때 느낌은 이렇게 딱딱한 만큼 그만큼의 롤 제어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롤 제어가 있나요? 행진만 봤네. 잘 안 눕는다. 잘 안 눕는데 하이 그만 돌려. 지금 그냥 브레이크 안 잘해. 그만 돌려. 딱딱한 만큼의 약간 스포츠성은 좋은데 양립해 있어. 맞아요. 스포츠성을 쏟자니 애들이 토를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토를 안 하게 하자니 내가 심심해.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가속력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AMG 스포츠 모드 온. 가속력이요? 연비 체크하고 있는데. 뭐야, 이렇게 안 탈 거야? 목함 연비를 찍어야지. 안정감. 이게 좀 스포츠지요? 네. 일단 항속 기어가 딱 들어가니까 확실히 희마리가 좀 빠지네. 근데 이거를 헥터님처럼 스포츠카를 다양하게 많이 타보고 그리고 항상 고마력 차를 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속력이 느리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빠르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엄청 빨라요. 이 차는 약간 갸우뚱한 게 내가 봤을 때는 애기를 태우고 다니는 어떤 패밀리 정도면 아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450은 조금 더 소프트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진짜 스포츠성을 찾는다 그러면은 263을 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요게 중간에 낀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 차주로서도. 근데 왜 어떤 아빠의 세단의 끝판왕 댐핑폭도 아주 여유롭게 많은 M5가 있는데 처음에는 M5를 봤죠. 기존 노멀 M5는 이제 국내에 단종이 되고 컴피티션 모델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차값이 1억 6천이에요. 그럼 결국 비싸서 못 산 거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1억 6천 주고 그거 살 돈이 있다 그랬으면 아마 파나메라가 눈에 보였을걸요? 파노메라는 이런 차 주면 너무 깡통. 그렇죠. 깡통이라도 사실 파나메라, 포르쉐 브랜드를 탈 것 같아요. 그 돈이면. 이제 또 이러다 보면 슬슬슬슬 올라가고. 원래 모든 차는 그렇게 해. 그 시작은 굉장히 모닝처럼 미약했으나 그 끝은 파나메라처럼 굉장히 창대하리다. 이 시점에서 한 27km를 왔는데 이 시점에서 연비 과연 얼마? 두둥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 갑니다. 253 유지비 잠깐만요. 5개월 탔다며. 연비 11.1km요. 11.1.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긴 했지만 중간에 우리가 가속도 한번 하고. 그렇죠. 생각보다 잘 나오네. 이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그냥 이차 그런 것 같아. 고속주행 연비가 이 정도 12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2, 13. 11.2인데 어떻게 12에서 13이 되냐고. 아니 가속 아까처럼 극가속 이런 거 안 하고 쭉 고속 연비만 따지면 12 정도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만 댕겨 사람이. 그러면은 시내 같은 경우는 한 6이요. 6이요. 네, 6, 5, 7 요 정도 보시면 돼요. 5, 6, 7. 자, 일단은 간단하게 주행을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프트하지도 아주 하드하지도 않는 약간 걸린 느낌인데 그래도 애아빠로서의 선택으로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속력이라든지 펀치력, 어떤 그 주행할 때 롤 제어 이런 것들은 AMG는 맞네요. 이게 긍정적인 얘기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 느낌이 가끔씩 있어요. 지금 시동까지인 줄 알았어요? 알았어, 잘 알았어. 그래요? 시동 켜봐. 부드럽긴 하네. 많이 부드러워요. 알았다니. 슬프다. 소리 내면서 그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쟤는 pan기통인데 하다못해 갑자기 걔가 더 비싸. 진짜요? 야, 저기 초콜릿 있다. 좀 더 나가자. 찐빵. 찐빵 그래 찐빵. 나 현금 없어. 손에 뺏긴 돼. 나 진짜 253 너무 괜찮다. 어디 갔어?